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적대 의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은 이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뭐 유튜브는 믿을 수 없다. 유튜브에서 나온 거를 뭐 꼭 이렇게 뭐 윤리위에 회부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유튜브에서 말로만 주장을 했다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 주장한 유튜브에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녹취록도 제시하고 검찰 수사 기록도 제시하고 많은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시한 증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나온 얘기니까. 그쵸, 예. 네, 대선 과정에 나온 얘기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등장하는 사람들, 하태경, 네. 이런 사람들, 네. 이해관, 네. 이런 사람들, 뭔 주장을 하냐면 하태경,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은 정미경 최고위원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거 아니냐?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윤리, 도덕이라는 거는 그게 중학교 아마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는 건데 네. 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범을 정해놓은 거고 그 상위 개념이 윤리, 예절, 도덕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 윤리위에 회부된다는 거는 어떤 법적인 책임 이런 그죠. 걸 떠나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게 네,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네. 뭐 당 윤리위원회가 무슨 수사 당국입니까? 그렇죠. 검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이런 어떤 품위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에 너는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당 윤리위원회지 당 수사위원회, 당 처벌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사권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을 검사 출신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도 뭐 참모들이 법적으로 뭐 태블릿 PC 같은 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했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실체가 없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주장한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종인 씨, 네. 김종인 박사인가 뭔가. 네. 예, 김종인 씨도 어저께 나와서 또 그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뭐 근거도 없이 이준석을 징계한다면 당연히 치명적. 맞아요. 근거 없이 징계를 내리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근거가 나왔잖아요.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줄줄줄줄. 그러니까 그 근거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주장처럼 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 네. 난 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어떤 징계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갖고 웃긴 게 뭐냐면 좀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네. 요런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준석이가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당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조직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네. 개인적인 어떤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되고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잘 보세요. 완전히 신드롬을 일으켰던 우리 안철수 의원님. 네. 당을 창당했어요. 그분은 또 바람도 한번 불어봤고 호남에서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두 번입니다. 네. 왜냐면 맨 처음에 안철수 신드롬이 있었고 네. 2016년도에 국민의 당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호남을 호남 거의 바람.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제2의 김대중이다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당 색깔도 녹색으로 쓰고 네. 옛날 새정치 네, 국민의힘처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네? 국회의원이죠. 그 유력 대선 주자였던 네. 그 안철수 의원이 네.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왔다 그겁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다. 이 조직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 창당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당해가지고 뭐 자기가 그렇게 뭐 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제일 네. 공신이고 그 이준석을 따르는 패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MZ 세대의 표심을 이준석 때문에 갖고 올 수가 있었고 쪽쪽 빨아먹었고 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신당 창당해서 그러면 그 표심을 다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얼마나 되지? 네. 아 정말로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정말 전 국민 앞에 증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그 정의당이 그 심상정 후보가 그 허경영 씨랑 거의 뭐 지지율 여론조사 비슷하게 나오고 해서 충격을 먹어서 잠시 쉬고 나오고도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네. 이 이준석 성상납 의혹 요거를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문점을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네.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네.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검찰 수사 자료에 네. 그 이제 피의자들이 이준석 접대를 했다. 우리가 얼마 지출했다 이때 네,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준석을 어디에서 접대를 하면서 얼마를 썼다. 이 내역이 물론 그거는 주장이니까. 그 네. 본안이 아니라서 네. 그 수사 본건이 아니라서 네. 그건 그냥 넘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이준석 대표의 발언 혹은 주장이 상당히 약간 좀 그렇다.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 네. 했으면 이준석이면 그런 일 없으면 없다 그런 일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락도 받아본 적이 없다. 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아니 이것부터가 벌써 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 이제 장진영 변호사 옛날 국민의당에 같이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없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사실 없고 그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다. 네. 뭔 얘기지? 일단 여기부터 의문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당 윤리에 회부된 그 안건의 핵심은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김철근 정무실장 소위 네. 이해관을 대전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전 그게 제일 이상해요. 대전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네. 내려 보내가지고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 네. 장모 씨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서 허위로 사실관계 확인서 이준석한테 접대한 적 없다. 이런 식의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았다. 네. 이게 증거인멸이다. 교사를 했다. 이준석이 이런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굳이 통화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네. 그냥 바로 그 날로 고소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상한 게 이제 2021년 12월 27일 그러니까 가세연에서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제 장모 씨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여기서 좀 미심쩍은 게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시고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냥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쟤네가 이거 이준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럼 쟤네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 내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러니까요.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엉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근거가 뭐가 있나요? 궁금합니까? 네. 전혀 궁금할 수가 없는데 뭐가 있나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쟤네 녹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장 사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대전이죠. 대전에 사람 하나만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아이 당연하죠. 제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니 그런 사실이 없는데 뭐 하려고 뒷받침하는 내용이 궁금하고 녹취록 내용이 궁금하고 사람을 내려 보냅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네. 귀찮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준석 그럼 수사 기록은 뭐예요? 뭐 하려고 그걸 물어봅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이게 궁금했을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사람 보내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 해당 통화에서만 2번을 3번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날 밤 11시 41분에 바로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장모 씨한테 전화를 겁니다. 네.
그리고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도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김철근 씨가 뭐 7억 원 투자에 사인을 투자 한 유치 거잖아요. 각서를 써줬습니다. 네. 근데 자 보시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기 KBC 광주방송 저 백운기의 뭐 어쩌고 저쩌고 네. 프로그램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영수증을 제가 오히려 그 뭐 영수증과 녹음을 했어야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업무차, 네. 자기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네, 처음 어떤 만난 사람이죠. 개인 사업차 만난 사람도 아니고, 네. 이준석이 내려 보내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가 자기 대신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게 증거인멸 차원인지 아니면 그냥 선거 기간이니까 조용히 해라인지는 네.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각서를 썼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월 네. 일부 월 1% 그러니까 7억을 투자하면 월 700만 원의 네. 이자를 주겠다. 네. 뭐 했는데 만약에 거의 사실상 처음 본 사람 아닙니까? 네. 처음 본 사람한테 그 700만 원 그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런 이자 수익 그런 걸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줄라면 딴 사람한테 주지. 저는 그걸 반대로 지금 김철근 씨 입장에서는 자기 당대표를 완전 음해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사업에 7억 원을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녹취록상으로는 네. 의미한 사람이 아니라 네. 대표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제보한 게 아니고요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준석 이쪽하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런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그런 투자를 받고 싶다. 근데 처음 본 사람입니다 사실상. 근데 제가 월 700 줄 테니까 네. 투자하십시오. 네. 이렇게 합니까 제안을? 첫째. 그러니까 제안을 해도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도. 둘째 그겁니다. 둘째. 네. 그럼 그거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셋째. 이게 유치각서라는 게 그 내용 보시면은 뭐 유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네. 합니다. 네. 그럼 이게 차용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게 보통 차용증이라는 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써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김철근 또는 이준석 이런 느낌이 드는 내용의 그런 투자 유치 각서를 쓴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또 전화 통화를 하는데 2월 달일 겁니다 아마.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장모 씨가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약간 따지는 식으로 네. 독촉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김철근 실장이 그 선거 때라서 여기저기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아니 개인적인 차원의 투자 권유를 받았고 네. 자기도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게 선거하고 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게 물론 이 정무 실장이라는 거는 어떤 공직자가 아닙니다만 네. 공당의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직책 있는 사람이 어떤 의혹과 관련 있는 사람과 이런 돈 거래를 하기로 각서까지 썼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네, 7억 7억을 투자해서 월 700씩 받고 월 700이면 연 8,400만 원입니다. 네. 월 8,400이고 이거를 연 이율로 따지면 12%입니다. 네. 12%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워렌 버핏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아니 이런 투자 사업을 왜 김철근한테 권유를 합니까? 갑자기 장모 씨가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게 장모 씨라고 정확히 말해야지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사람들은 장모 씨를 부인의 엄마 장모로 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준석 대표의 첫 통화에서부터 왜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그 지시를 받고 대전에 내려간 김철근 실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뭔 돈 얘기를 거기서 하고 앉아있고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다음에 왜 이 장모 씨는 약간 독촉하는 듯이 전화를 하고 왜 거기서 갑자기 김철근 실장은 선거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 선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어떤 정치 판세의 향방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개인적인 투자 권유 유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다. 요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일종의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어떤 사실관계 확인서 이준석 측의 변호인과 이 장모 씨의 대화가 네. 또 뭐가 있냐면 이 장모 씨가 아마데우스라는 술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김모 변호사가 이준석 측을 대리해가지고 거기에서 견적이 얼마나 나오냐, 술을 한 두세 병 마셨을 때. 그러니까 이 수사 기록에 이준석이 130만 원을 접대받은 기록이 있으니까 네. 이 130만 원을 짜 맞추기 위한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130만 원을 채우려면 거기에서 술 2병, 3병 마셔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왜 물어보냐? 왜 이거를 계속 이준석 측 변호사, 그럼 2013년 8월 15일에 아마도에서 술 먹고 그 다음엔 대전 유성 호텔에서 숙박을 해도 130만 원은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130만 원이요? 충분히 쓰죠. 그러니까 성접대를 안 받았고 거기서 그냥 술을 자기 돈으로 내고 먹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철근 이 실장이 백운기의 시사 1번이 광주방송입니다.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의 특보인 김철근 실장이 거기에다 7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느냐, 당 대표의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사실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근데 그 지시를 받고 간 사람은 당 대표의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나간다고 했을 때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런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일벌 몇 개를 하고 단죄를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선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고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네. 아니 진짜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조용히 해라. 설거지하러 간 거죠. 첫 번째, 그 두 번째 만날 때는 7억을 유치하겠습니다. 마치 어떤 자기가 의무 사항처럼. 아니 처음에는 이준석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고 내려갔고, 두 번째는 7억을 유치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뭡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왜냐면 제가 대답을 하면 소송에 휘말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식인데 이준석 대표, 김철근 정무실장,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김철근 정무실장과 같이 대전에 내려간 박유아라고 있답니다. 수행 팀장인가? 네, 수행 팀장. 이런 사람들은 대체 우리의 상식과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혹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이런 얘기를 설득력 있다고 지금 자신하는 건가? 이런 거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무슨 징계를 아마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신당을 창당하겠다? 신당 창당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죠. 이거 정말 간추리고 그냥 의문점 몇 가지만 꼽아봤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연리 12%면 이게 저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서 그 7억 원에 7억 원이 자기 사비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끌어모으겠다. 끌어모으겠다. 아니 심지어 자기 돈도 아니고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만나러 가서 그 병원, 그게 이모 의원인데 그 병원 의사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원한 환자 수를 이 사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일했던 사람인가? 어떻게 잠깐 보고 이 견적이 딱 나옵니까? 사이즈가 딱 나옵니까? 김철근 씨가 아마 어디 전혀 문과 쪽일 텐데, 언론 쪽 신방관과 이런 쪽일 텐데 전공이. 그 사람은 딱 거기 가서 그 이준석 대표 일로 내려가서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 동안에도 딱 이렇게 보니까 그게 싹 사이즈가 나와가지고, 이게 과연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인가, 주장인가? 그 이준석 대표 그 결론 언제 납니까? 아니 그러니까 7월 이제 그 전까지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부로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한다. 그게 너무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 상식선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막 지금 뭐 당원도 모집하고 갑자기 막 그래요. 시선을 딴 데 돌리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제 생각엔 보여요. 전형적인 민주당식 정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겁니다. 아니 여당의 대표가 이런 네. 어떤 치명적인 네. 어떤 정치 위기에 지금 봉착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다 그겁니다. 하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상하다 그겁니다. 이것도 그렇네요. 뭐요 이거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인가 뭔가. 하여튼 뭐 박 기자의 속 시원한 분석을 한번 잘 들어봤는데요. 한번 뭐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